불법 의술 행위를 한 가짜 의사, 오늘의 3위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남자분, 그의 이름은 레지날드 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77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짜증나요. 그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 여성에게 암이 걸렸다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여성에게 오직 너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남성이 하루에 30분씩 너의 가슴을 빨아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더워.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그걸 믿었대요. 2명의 여성 환자가 암 진단을 받고 남자가 이제 가슴을 이제 빨아야만 그게 암이 치료된다고 처방을 해서 정말 그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짜 의사의 와이프, 여기 레일라라는 와이프가 그들의 집에서 이 시술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영국의 커마던셔주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대체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2명의 여성이 의료 학대 또는 성적인 학대를 받았죠. 법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요. 이 의사가 내가 영국 군대에서 의사였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는 사실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대요. 와, 어떻게 취사병이 갑자기 의사가 되냐? 의료 자격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들한테는 너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네 가슴만 이렇게, 난 이 표현도 너무 좀 저급인데 이게 그대로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온 표현이에요. 내가 네 가슴을 빨면 나 어떻게 이런 더러운 표현을, 이틀 이내에 암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여성의 육체를 검진하고요. 자신이 말한 그 치료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고, 게다가 말도 안 되게 전기 충격기까지 환자한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2명의 여성 중에 한 명한테는 진짜로 암이 발견됐어요. 이건 조금 신기한 일이긴 해요. 그는 돌팔이 의사였지만 그 환자 2명 중에 한 명은 진짜 암이 있었대요. 자, 여기 있는 이 의사와 그의 아내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를, 아니 우리는 치료를 목적으로만 한 것이지 우리는 성적인 그 어떤 것도 환자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슴을 빤 거죠. 진짜 치료의 방법으로요.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암 걸렸다고 하니까 겪었을 그 굴욕, 수치심, 그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타락한 계획을 이 부인은 옆에서 다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요, 이 둘을 체포했고요. 그리고 성적인 폭행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는 2012년 4월 성폭행 및 사기죄 혐의로 8년 징역을 받게 되고 아내는 6개월의 징역을 선사받았습니다. 판결 후 투옥이 되었고요. 그를 성범죄자 명단에서 무기한 등록하기로 했고 아내는 7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기로 했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전과를 보면 이번 범행 외에도 앞서서 3차례의 성추행 범죄, 6차례의 폭행, 2차례의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쳤어. 2위 갑니다. 와, 오늘 어쩌면 봤던 의사들 사진 중에 가장 의사 같지 않나요? 가장 의사 같은 분인데요. 오늘 의사 가운도 입고 계시고요. 그의 이름은 야코비스 반 니로프. 그는 2007년 프랑스 샤토 지역에서 치과를 개업합니다. 당시에 그 동네 근처에 치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치과 개업을 크게 환영했죠. 그런데요,
이 판니로프라는 사람은 이미 형편없는 실력 때문에 자신의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고 프랑스에서 치과를 개업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 100여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2012년 틀니를 맞추려고 병원을 찾은 65세의 한 여성은 이 의사가 한 번에 치아를 8개를 뽑아버린 거예요. 65세의 나이에 한 번에 이를 8개나 뽑으면 출혈이 예상되죠, 당연히. 그래서 사흘 동안 출혈이 멈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했고요. 80세 노인인 사람은 그 돌팔이 의사가 발치를 한 후에 사방의 잇몸에 살점이 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사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죠. 또 다른 사람은요, 2013년에 그한테 치료를 받고 이 안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치아 몇 개가 생리가 몇 개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피해자 모임이 결성됩니다. 그 피해자 모임을 다 만들어 봤더니 폐혈증, 각종 여러 가지 후유증, 이 시림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경 조직이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이 무려 120여 명. 결국 이 피해자 모임의 고소에 따라서 그는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니로프는 불구속 재판을 틈타서 캐나다로 도주했어요. 그러고 국제 수배를 통해서 2014년 소재지가 드러나서 결국 이제 본국으로 소환을 해오기로 했는데,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자살 성향이 있어요. 저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국내 송환을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끝내는 프랑스의 남부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그에게 치과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도록 박탈했고요. 1,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판니로프가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치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시술을 더 많이 했었다는 거죠. 와, 나 이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열이 받니? 아니, 어떻게 의사가 환자한테 고통 주는 걸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재판 내내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대요. 판니로프는 모든 질문에 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쁜 놈! 자, 오늘의 1위를 소개합니다.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중국의 돌팔이 의사 후 완린. 1980년에 이 사람이 살인죄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사기며 인신매매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1980년대부터 일단 감옥에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참나, 감옥에서 뭘 배워왔네? 감옥에서 독학을 했어요, 의술을. 그래서 자기가 아픈 사람을 데리고 독학으로 배운 의술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996년 13명의 환자가 그 감옥 안에서 죽게 되죠. 아니, 근데 중국도 중국인 게, 아니 아무리 독학으로 의술을 감옥에서 획득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그 환자를 맡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3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1997년 갑자기 그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살인죄로 들어갔는데 그게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풀려났어. 그런 그가 이제 어디로 움직이냐? 중국 북부 산서성과 북서부의 산시성 등지에서 1997년 7월부터 병원을 열고 의료행위를 시작합니다. 자, 참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깡도 장난 아니에요. 1997년 7월에 시작을 했는데
12월 달에 지역의 기관 장교인 왕바오허 씨가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고 신장 이상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도시로 이 사람이 옮겨갑니다. 후안린이 1998년 6월에는 허난성으로 가게 되는데 허난성 시의 시장이 그의 치료를 받은 지 4일 만에 간암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10월 됩니다. 여전히 그는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 은퇴한 선생님이 그에게 치료를 받고 같은 이유로 간암으로 죽습니다. 최소 그에게 146명이 사망합니다. 물론 긴급한 환자를 받고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의료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146명이 사망한 거죠. 그런데 그의 의료행위가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행위가 이번에는 기공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기공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그 몸에 그 기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몸을 이제 뭐 병을 고친다라는 건데요.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 커원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1998년 출간한 책 상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의 최고의 의사다라고 소개까지 된대요. 그러면서 그의 치료법 또는 그가 만들어주는 약은 거의 마법의 약이다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언론에서 유명하게 돼요. 아, 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언론에서 유명해질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감옥에서 혼자 의술을 독학한 거, 그리고 막 북부 산지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고쳤던 것들을 그게 막 과장되고 확대돼가지고 그가 굉장한 어마어마한 의사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가 의료행위를 하는 내내 공무원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 공안의 끈질긴 조사 끝에 결국 그는 150여 명의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1999년 1월 18일 50살의 나이로 상고에서 체포가 되죠. 2000년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옥돼요. 그런데 5년형을 받아요. 그리고 5년 후에 그는 5년 후에 벌금을 내고 다시 일찍 출소를 해요. 뭐야?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 나와서 또 무엇을 하냐? 진료소를 엽니다. 아, 미쳐버려 정말. 감옥 넣어놓으면 나와가지고 진료소 여고, 감옥 넣어놓으면 나와서 진료소 여. 그러다가 또다시 2년에 같은 제목으로 또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감옥 몇 번 갔어요? 3번 갔어요. 3번 갔어요. 그런데 또 나와요. 감옥을 3번 갔다가 또 나와요. 자, 그런데 2013년 8월 의학 지식을 그에게 배우러 온 한 대학생이 그가 조제해준 약을 먹고 심한 구토와 탈수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숨졌어요. 학생의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황산 나트륨이 몸에서 다량 검출되고 탈수 그리고 급성 호흡기 장애가 사망의 사인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검찰이 뭐야?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죽었어? 야, 이 사람한테 누가 약 처방했어? 하고 찾으니까 또 이 사람이야. 보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소금 1.5kg이 들어간 액체와 다량의 황산 나트륨이 들어간 약을 그녀에게 처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의료 행위를 그녀에게 한 거죠. 자,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내가 이 사람 진짜 조사하면서 말이 너무 안 돼. 말이 너무 안 돼. 나 진짜 너무 말이 안 돼서 화가 나. 자, 감옥 수감될 때의 모습이에요. 기자가 민수양을 아는지 묻자 후안이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민수양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날 후안이는 민수양을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까요?
탕멍진은 찬물을 끼얹고 입에 소금을 밀어넣고 물을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조직자이자 후안인의 충실한 신도인 류웨이는 입에 소금을 넣고 물을 붓다가 후안인이 흙 같은 것을 윈수양의 몸에 발랐다고 회상했습니다. 탕멍진은 윈수양이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다고 얘기하자 후안인은 아무 일 없다고 하면서 흰색의 식초병을 가져다 윈수양의 입에 부어 넣었는데 한참 부어 넣으니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 3-4시간 구조를 했지만 윈수양은 전혀 호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의사가 도착했을 때 윈수양은 이미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범죄 용의자 후안인은 체포되어 수감소에 있는 며칠간 마음이 아주 평온하다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없고 죽게 만든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 사람 맞니? 그가 이 사건으로 덜미를 잡혀서 결국 또 감옥에 투옥이 됐고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생애 4번째 투옥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가 사람을 죽였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형을 받은 건 아니래요. 살인 혐의의 형을 받은 게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의 형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살인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나? 그 이유는 아직 명백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물에서부터 시작되고 환자들은 탈수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금이 함유된 나의 마법의 약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러면서 나는 전지전능한 의사니라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요. 2000년에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중국에서는요. 의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 약간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미약했나 봐요. 그래서 2000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중국에서 그 시스템이 확립됐다고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쇼킹 탑 10! 불법 시술을 한 가짜 의사 탑 10이었습니다.